네, 이번 주 시장은 예상치 못한 경로를 만나게 되면서 험로에 또 험로에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반등에 대해서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추석이라는 아주 긴 연휴를 앞두고 시장에 대한 큰 그림 잘 그려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최태규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추석이 이제 오늘 제외하면 월화밖에 기회가 이제 않기 때문에 오늘 장의 반등을 이용해서 아 그래, 네 조금이라도 손실 줄이면 그냥 팔아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가지고 현금 있어야지 저희가 추석에 마음이 조금 편안할까요, 전문가님? 제가 봤을 땐 뭐 지금 현금화하는 것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 우리 시장 차트 흐름 보면 60일 이평선 밑에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반등할 가능성 반, 그다음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저점 매수 들어오면서 정확하게 저점 만들어지는 구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엄청나게 내려와 있는데 여기서 현금화해 가지고 간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땐 늦었고 지금은 이제 보유해 가지고 10월 달 상승에 대한 기대감 좀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 왜 이렇게 하락했을까? 우리가 하락 요인을 알면은 결국 또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수 있는 건데 하락 요인 제가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하락 요인은 결국 미국의 하락이 우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보여져요. 그렇다고 하면 미국의 하락 어떠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락을 했는가라고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는 결국 그들도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했다라는 건 뭐 어느 누구든지 다 알 수 있고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올라갔던 기술주들이 차익 실현 욕구가 발생하면서 그들이 낙폭이 커지면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짓눌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두 번째는 결국 테슬라데이가 아니죠. 테슬라의 그 배터리 데이 때 그 실망 매물들이 일단 단기적으로 악재로 작용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니콜라 나녹스 같은 이런 사기 의혹, 이것들은 뭐 개별주기 때문에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북반구에 위치한 우리를 비롯한 많은 유럽, 미국 국가들은 겨울이 다가서게 되면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두려움이 시장을 일정 부분 하락시켰고,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대선 이후 미국이 혼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시장을 좀 짓눌렀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공화당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수그러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결국 미국도 민주당 공화당의 그 불협화음이 추가적으로 나와야 될 부양책이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시장이 뜨뜻미지근한 모습 보여집니다. 어떤 형태로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 부양책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올 거고, 또한 그러한 것들이 트리거가 되면서 시장 상승 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미국의 요인을 봤다고 한다면 우리 자체적으로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갑자기 나타난 이 북한 리스크인데 이러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항상 반복된 거기 때문에 크게 시장에 충격적으로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의 조정 생각보다 깊었어요. 깊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현금화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더 바른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이거는 뷰는 변함없으시네요. 제가 자주 여쭤봤잖아요. 이번 주에 현금 좀 챙길까요? 하면은 계속 늦었다, 늦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는 뭐 시장 큰 틀에서 있어서는 그렇습니다만은 조금 종목별로는 세부적으로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전문가님. 그래도 요것 같은 경우에는 들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정리하는 선에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혹시 많이 불안한 쪽이 조금 있으세요? 섹터라든가? 그렇죠. 제가 종목. 항상 이야기하는 건 어찌 보면은 2주 전, 3주 전 그때부터 얘기했던 건 결국 고점에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점주들. 현금화해라. 예. 결국 그들 종목이 어찌 보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뭐 삼성전자가 일주일 동안 한 거의 9%, 10% 빠졌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근데 다른 그런 개별주들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진짜 내가 계산해 보니까 기본 20%예요. 많이 빠진 건 30%, 40%까지 빠졌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결국 많이 올라가 있고 그들 종목은 제가 봤을 때 거의 6개월 동안 막 300%, 400%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서 위에서 3, 40% 빠졌다 그래가지고 그럼 많이 빠진 게 아니에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땐 얼마든지 더 떨어질 수 있는 공간적 여유가 있는 거죠. 그들 종목들이 과연 그 기업의 본질 가치와 실적과 재무 상태로 봤을 때 그렇게 올라갔냐고 했을 땐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지금 시장에서 현금화를
지금 늦었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고점에 있는 종목도 계속해서 조심하라고 했고 결국 현 시점에서 오히려 공포 구간에 사야 될 섹터 제가 항상 이야기를 했죠. 네.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유념하시면서 대응하면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빅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빅 지수에 포함이 되는 그렇죠. 그동안 잘 나갔던 고점주들은 그래도 조금 더 조심하는 게 좋겠다. 오늘도 흔들림이 조금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경계성 멘트 해주셨어요. 두 번째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지금 북한 사태까지 이 상황에 네네. 발생이 돼버리면서 시장이 더 혼란스러워지고 지금 약간 어지러워지는 느낌이 있는 네. 상황인데 대북주가 저는 안 빠지고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도 눈에 띄거든요. 북한 리스크 그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지금 훼손 요인 아니라는 봐도 되는 당연하죠. 건지. 왜냐하면 이게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이 아니라 네. 어찌 보면 우리 한 개인의 실수인지 아니면은 사고인지는 모르지만 밝혀지지 않아서 예, 거기에 간 것 그 자체. 그러면 군인 입장에서는 군 매뉴얼에 의해서 사살하는 겁니다. 왜?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하고 경계돼 있는 거기에 자국 북한 주민들도 움직이면은 총살하라고 하는 판국에 예. 남한에서 온 이 사람이 코로나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아주 잔인하지만 불태움으로 인해 가지고 그 병균을 없애겠다라는 그 생각도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여주기 식으로 뭔가 우리의 심기를 건드리려고 했던 거는 아니라고 보시는 그거보다는 거죠? 오히려 네. 그 코로나 병균에 대한 불안감이 오히려 화장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좀 그렇게 네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제가 1주 전인가 2주 전에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맞아 가지고 오히려 그때 북한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열병식을 한다는 걸 뭔가 보여주는 거고 또 의도치 않은 미사일을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내가 그때 빅텍을 한번 보자고 그랬고 그 빅텍의 차트 보면 60일 이평선에서 위로도 안 가고 아래로도 안 가고 거래 없이 움직였어요. 네. 그래서 결국 그 종목이 이 작은 이슈와 하나에 급등하고 오늘 올라가고 현 시점에서는 지금 음봉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빅텍 같은 종목은 지금 접근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시초가를 깼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심할 필요는 있고요. 제가 보고 있는 경협주 방산주는 10월 10일 그날 결국 북한이 의도적 도발을 하더라도 그게 내가 봤을 땐 빅텍 이런 것들은 고점 만들고 내려가고 오히려 경협주들은 그때 저점을 만들면 분할 매수 시점으로 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경협주, 방산주 이러한 부분은 지금보다는 오히려 10월 10일 그때에 맞춰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차트 대표적인 거 빅텍하고 아난티 한번 좀 보겠습니다. 변동 너무 큰데요? 빅텍? 그렇죠. 우리 네. 빅텍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금 장중에 23%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지금 시초가를 깼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수익 인부는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 마지노선은 어제 종가입니다. 어제 종가가 9,500원대? 9,510원이죠. 네. 거기까지는 한번 버텨볼 만해요. 그러나 그걸 깨고 내려가게 되면 아마 또 많은 조정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럼 이 네네. 종목이 다시 8,000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한번 10월 10일 그때 한번 급반등을 노리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난티 같은 경우는 결국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온 것은 결국 이번에 북한의 그 행위가 제가 봤을 때는 자의적인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우리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네. 크게 시장에서 문제시하고 있지 않다라고 예, 저는 예.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10월 10일 날 오늘의 저점을 깨게 되면은 오히려 거기서는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북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주신 거는 저희 추석 지나고 폼페이오 장관 또 우리나라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선도 코앞에 오게 되면서 대북주가 오히려 플레이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테마 쪽에서. 저점이 나오면 거기서부터 분할 매수해 가지고 하자고, 예. 가자는 거죠. 그리고 탑은 뭐 보세요? 탑픽은 대북주. 저는 그냥 섹터별로 봤을 때 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철도 쪽에서 대하 TI 하고요. 네. 그다음 뭐 경협주에서는 인디에프, 그다음에 관광 쪽에서는 아난티 뭐 네네, 이렇게 보고 대표 종목들. 좀 크게 보실 분들은 예. 그 현대 엘리베이나 아. 아니 현대 로템 네.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죠. 그래요. 네, 현대로템, 현대건설, 용평 리조트까지 해서 오늘 다 상승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쪽에서는 기회가 오히려 있다고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다음은 저희 리콜라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사기극 얘기 나오고서부터는 추풍낙엽 아닙니까? 네네네. 주가가 너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노이즈에 지금 당하고 있는 국내 주식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니콜라 때문에. 네, 일단 니콜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미 정부에서도 지금 조사를 할 정도로 좀 네. 심각한 부분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라고 우리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뭔가 협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정지되고 이러한 부분은 결국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니콜라와 관련된 우리 기업 중에서는 결국 한화 쪽 그들은 제가 봤을 땐 당분간은 접근 금지입니다. 그리고 한 달이 건너서 LG화학도 니콜라하고 좀 얘기가 있는데 네. LG화학은 자체적인 문제도 있고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LG화학도 제가 봤을 땐 현 시점에서 올라갈 가능성은 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니콜라 워낙 작은 개별주이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크게 이 영향을 주면서 갈 거는 아니고요. 결국 하나의 기업이 결국 다시 한번 역사의 사기꾼이 되느냐 아니면은 해프닝으로 끝나느냐 그거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스가 나고 상처가 있는 종목은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주식 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도 2,200개가 넘는데 굳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종목 막 변동 보인다고 거기다가 매매 들어가게 되면 그런 종목들은 올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 고점이 자꾸 낮아지면서 갖고 있어봐야 손실만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 대표적인 게 SP어셀이죠. SP어셀 한번 보면 이 종목도 보면은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지금 현 자리에서는 한번 제가 크게 한번 그림을 그려 볼게요. 저점 9,400원에부터 고점까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아직 반토막이 날라려면 32,400원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내려오면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여기서부터 한번 올라가고 한번 떨어지고 그러면 이 반등은 중간 아니면은 여기까지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크게 뭐 붉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냥 죽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한번 이 종목 현 자리에서는 좀 부담스럽고 한 32,400원 오면은 한번 분할 매수해서 기술적 반등 노리실 분은 노리셔도 될 것 같고 네. 에코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 보면은 결국 아까 SP어셀하고 비슷하죠?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학개미들을 냉가슴 앓을 만한 뉴스여가지고요. 직접적으로 관련돼서 올라왔던 프리미엄 과한 종목들은 접근 금지.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큰 그림은 어떻게 그려볼까요? 네, 우리 주식격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투기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즉 이것은 깊은 조정 뒤에는 항상 큰 장이 열린다라는 점 명심하시면서 지금 어찌 보면은 가장 어두운 상황에 있어요. 앞이 안 보일 것 같은데 결국은 그런 어둠 뒤에는 또 환한 빛이 보여지니까 네. 너무 우려스럽게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또 현금 만들 필요 없다라는 거 연장선상에서 또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이번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